그래 내 아버지도 악살했지 이게 독백처럼 들리는데 굉장히 이 대목에서 확 쓸쓸했어요.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렇지만 여기서 반전이 좀 있어요. 외치죠. 난 살아있어.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야. 네. 나는 원래 살아있었고 자 너도 살아있으면 뱉어봐. 오늘 들을 노래는 피터 저스티스 마이노스가 부른 네안데르탈. 이름 없는 무덤들 동굴 뒤로 잊혀진 동굴 내가 내 누구를 모신다. 형, 이 노래 어떠셨어요? 우울하네요. 이게 뭔가 동일시대요. 그 약간 예술가? 네. 이런 거에 동일시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던 인류죠. 인류 말하자면 멸종한 인류를 데리고 왔다는 게 좀 참신하고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쵸? 왜 데리고 왔을까? 사실 네안데르탈 얘기를 좀 하면 멸종했다기보다는 네. 그죠?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 속에 몇 프로 정도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멸종했다기보다는 혼종을 겪으면서 사라진 거죠. 뭐 도태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멸종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노래의 화자들은 그 네안데르탈이 멸종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이 어떤 진화 단계에서 그 후퇴했다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자면 네안데르탈인을 이 예술가랑 동일시했을 때 이 예술에서 진화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화가 그런데 꼭 진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냥 어떤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냥 편리하게 그 어떤 그러니까 삶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하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진화가 마치 진보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진화해서 최종 생존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의 어떤 생물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만에 불과한 거죠. 그냥 잘 적응해서 유전자가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뛰어나다, 네안데르탈인에서 진화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됐느냐 혹은 진보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됐느냐 이 말은 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제목을 끌고 와서 예술가와 동일시하고 그것을 이제 쭉 갖고 가서 다시 여기로 소환해서. 그래서 보면 앞에 인트로 이미지가 좋네요. 계곡 곳곳엔 이름 없는 무덤들, 꽃 대신에 검붉게 물든 가시덩굴, 검붉은 덩굴 뒤론 잊혀진 동굴, 이 노래는 그 동굴벽에 새겨져 있던 글. 이렇게 약간 이 노래를 약간 컨텍스트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도입도 좋고, 일단 이 여기에 드러나는 이미지들도 좋고, 그 가시덩굴에 잊혀진 동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잊혀진 어떤 시간들을 다시 소환하는 이런 도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얘기고 현재의 예술가 이야기이지만 이거를 어떤 텍스트 안에 어떤 시간 속으로 확 밀어붙여서 굉장히 낯설게 만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그 김성규 시인의 독산동 동굴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단작인데, 신춘문예 등단작인데, 그게 독산동에서 그 일가족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을 구석기 이 동굴에 어떤 유물을 발굴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낯선 시간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참신하게 보여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이지만 이것이 동굴에 새겨진 어떤 텍스트, 글이라고 하는 지점들로 보내면서 이 현재를 굉장히 낯설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낯설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곧이곧 우리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피타이벌스는 약간 도입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나는 이랬고 다소 이제 신화적인 것들과 결합시키면서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면 뭐 바이블의 문장들 동굴에 새겼지 같은 이런 문장들도 이제 아까 새겨졌던 글하고 연결되면서 마치 이 이야기가 바이블에 새겨진 것 같은 바이블의 문장처럼 굉장히 절대적인 것처럼 조금 과장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아카이브로 변질된 여기 뭔가 이렇게 계속 쌓여만 있는 거죠. 네. 예, 윗놈들이 망쳐놓고 도망쳤던 몇 해 전의 전쟁.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게 만약에 힙합씬에서 일어난 거였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겠죠. 네. 일단 넘어가 보고요. 네. 그러면서 전쟁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인간의 맨 처음 죄는 형제 간의 전쟁. 이건 뭐 카인과 아벨 얘기죠. 아까 바이블도 나왔기 때문에 전쟁 신의 존재는 신이 전쟁을 사랑한 증거. 뭐 전쟁 신이라고 하는 이름 명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신이 전쟁을 이 세계에서 누락시키지 않고 뭐 사랑까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 근데 보면 핏줄이라고는 이제 내 그림자뿐. 저는 이게 눈에 띄었어요. 핏줄이라고 하는 게 간신히 나를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림자라는 거죠. 그것이 네. 내 진짜 육체가 아니라 그림자. 그냥 어쩌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림자뿐이라는 거이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보면 침략자, 그 다음에 이방인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나를 네안데르탈인과 동일시하면 침략자나 이방인은 누구겠어요? 호모사피엔스겠죠. 그 호모사피엔스를 침략자라고 표현하고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예술가인데 너네 그렇게 하다가는 망해, 다 버려야 돼.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협을 한다든지 타협밖에 모르던 놈 혓바닥에 화가 난 화가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 그리고 뭐 신자는 배신자가 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신자는 배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지점이 세상이 된 거죠. 예, 말하자면. 그리고 똑똑한 도구를 써 멍청한 독을 뿌려댔지. 이건 뭐 진짜 호모사피엔스죠. 호모사피엔스가 도구적으로도 뛰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덕을 정복한 이방인의 검문, 말하자면 검열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잘 모르겠는 게 신인이 된 신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보들레르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신천홍이라고 하는데 시 내용이 뭐냐면 배 갑판 위에 알바트로스가 떨어져서 네. 선원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뒤우뚱 걷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보들레르는 어떻게 하늘에서는 제왕인데 이 지상에서는 정말 선원들의 놀림거리나 되는 말하자면 보들레르가 생각한 시인은 알바트로스예요. 그러니까 신과 지상 혹은 인간의 세계 사이에서 존재하는 게 알바트로스라는 존재고 그 알바트로스를 시인하고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이 새 속에서는 정말 선원들의 놀림거리나 당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시인이 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지위가 시인들의 어떤 그 신과 인간 사이로 전락이라고 하기보다는 내려왔다라는 건가.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 세상에서 신자는 배신자가 되고 누굴 모신들 상관마, 신이라고 하는 게 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죠. 어쨌든 예술가를 가령 아까 시인처럼 신과 인간 사이의 어떤 존재라고 보면 그 신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이 예술가의 지위도 흔들리는 거죠. 네. 망자수의 예술가 수를 합산했지. 말하자면 그런 어떤 너희들이 믿는 진화나 진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희생됐는가, 버려졌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확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요. 제일 많이 당한 건 거리 악살했지. 그래, 내 아버지도 악살했지. 이게 독백처럼 들리는데 굉장히 이 대목에서 확 쓸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언을 하죠. 난 네안데르 계곡의 마지막 생존자.
절대 순종적으로 살긴 싫어. 종족 감췄던 난 종족 마지막 생존자. 이게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예술가, 말하자면 예술가는 굽히지 않고 순종적으로 살지 않는다. 이 너희들의 어떤 진화의 속도 속에서 나는 순종적으로 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사실 종족을 감췄고 아직 살아있어 라고 하는 선언이 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벌스에서는 좀 격앙돼요. 그러니까 앞이 다소 과장된 어떤 역사적인 장면들을 끌고 와서 혹은 신화적인 장면들을 끌고 와서 내 얘기를 딱 끼워 넣으면서 네안데르탈의 의미를 제시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조금 격앙돼서 뭔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진화의 본뒷말은 다 빈칸으로 비워놔. 이 말이 아까 했던 말을 이어받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정복, 폭력의 역사, 이런 것들은 네안데르탈에 대해서 그 호모사피엔스의 역사겠죠. 말하자면 너희가 진화라고 믿는, 예술의 진화라고 믿는 그것의 역사는 정복, 폭력의 역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도란 말이 나오죠. 짐승이 만든 제도란 건 유리구두 같아. 뒤꿈치 잘린 신데렐라. 네. 유리구두가 안 맞으니까 뒤꿈치가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겠고, 그쵸? 유리구두는 안 맞고, 이 제도가 신데렐라 억지로 발을 잘라야만 이 유리구두를 신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박제가 된 채로 금홍 위에 치마폭. 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상 얘기죠. 네. 박제가 된 채로 금홍 위에 치마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내가 정말 그 복제품처럼, 혹은 더 이상 그 생기를 가진 어떤 예술을 생산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서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렇지만 여기서 반전이 좀 있어요. 가치가 무가치한 시대를 같이 살지만 챙겨야 해. 스스로를 죽일 권총이든 다시방 땡. 내가 박제가 되고 내가 허무주의에 빠지면 나는 뭐 살아갈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잡는 어떤 행위로서 권총이든 다시방 얘기를 꺼낸 거겠죠. 죽은 자의 무게를 재내 멸종. 그리고 우성이 되뇌인 열성 DNA. 구별이 된 A와 B는 누가 정했나. 말하자면 우성 열성도 이 어떤 진화와 비슷한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유전자 속에서 우성인자라고 할 만한 것들을 누가 정했어? 그렇게 정할 수 있어? 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생각하지 마, 협박하는 브레멘. 이 브레멘은 뭘까요? 브레멘 음악대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 그림 동화 정말로. 그 도둑이 무슨 집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뭐 잔치를 벌리는데 그 뭐 고양이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그 도둑이 한 명씩 나올 때마다 막 핥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을 차지하는 얘긴데. 네. 그래 들어가가지고 나 마녀한테 당했어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뒤에 가면 마녀 사냥도 나와요. 사실. 그렇다면 써내려갔던 역사는 스팸 메일, 아까 폭력의 역사도 나왔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써내려갔다면 그건 스팸 메일에 불과해. 뭐 이런 거겠죠. 시대 탓뿐 지성인만 더 불행해. 그렇겠죠. 그런 역사 속에서 뭔가 깨어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불행하겠죠. 네. 아 이건 또 뭔 마녀사냥, 벌거벗은 그녀의 슬픈 환양. 환양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녀가 아마 예술일 거예요. 네. 예술과 동일시된 지시대명사일 텐데 환양은 그 고려 때 나온 말이죠. 고려 때 원나라로 끌려간 그 여인들이 나중에 이제 원나라에서부터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환양은. 그렇죠. 돌아간다는 의미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 앞에 나온 마녀사냥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어디 감히 몸을 더럽힌 주제에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환양여가 돼요. 이게 비속어가 돼서 환양연이 돼요.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사실은. 예술이 당한 탓을 예술에게 전가하는 무례한 탓.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환양여와 관련시키면 그들 탓이 아닌데 그들 탓을 하는 거죠. 예술의 탓은 아닌데 예술 탓을 한다는 거죠. 네.
변함없는 방향. 근데 여기 라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네, DNA, MA, 브레멘, 스팸메일, 브랭에, 그 다음에 사냥, 환양, 방향 이런 식으로 이게 라임 맞아? 뭐, 이것도 재미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티스 벌스는 이 정리예요. 되게 정리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고독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렇죠. 자유의 확대라고 인식했던 고독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걸음마를 뗐으니까 대지 위에는 우리의 발자취가 선명해. 되게 쓸쓸하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강렬하면서도 쓸쓸한 그런 느낌. 눈보라가 쳐도 여전히 건재하니 그건 보고 자란 게 체온 남기는 행위. 형제자매를 만났다 하면 다 위버맨시였기 때문인 걸까? 여기서 위버맨시는 약간 우월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뭔가 그들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진짜 본래적인 어떤 니체의 위버맨시하고는 조금 좀 다른 의미로 쓰였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여기 뭐 인간을 나약하기에 총을 건넨 악마와 신을 헷갈리네. 친구들아, 진짜 전쟁은 조용하지.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수없이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난 줄 모르고 그게 더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누구였죠? 그 삶은 전쟁이 아니야 라고 했던 게 저스티스 노래였죠? 삶은 삶이지 전쟁이.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전쟁은 조용하지. 근데 우리는 다 전쟁을 하고 있고 뒤에 보면 경쟁의 불씨를 땡겨와 일개미들이 평생 회전을 띠 위에 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일만 하고 뿌리가 내리면 무너질 때 꽃 피는 네안데르탈. 이게 약간 뿌리가 내리면에서 끊어 읽으면 무너질 때 꽃 피는 네안데르탈. 말하자면 이 세계가 잘못돼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것이 서서히 무너질 때 다시 스물스물 꽃 피는 그러니까 피어나는 꽃처럼 네안데르탈인이 그렇게 핀다. 말하자면 예술가가 그렇게 되살아난다라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죽은 것. 그러니 시체 구더기에 내 충성은 못 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외치죠. 난 살아있어.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원래 살아있었고, 자, 너도 살아있으면 뱉어봐. 여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불멸. 오, 멸종이 갑자기 불멸로 확 바뀌는. 그리고 아우트로에서 이 멸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 뒤집네요. 멸종을 부르는 열정. 우리는 멸종할지언정 굽히지 않겠어. 예술을 계속해 나가겠어. 우리야말로 신인류야. 그러면서 여기서 네안데르, 노이만, 뉴맨 이렇게 가죠. 네안데르에서 독일어인 노이만으로 갔다가 영어의 뉴맨으로 가고, 자연스럽게 N이 겹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네안데르탈은 멸종한 인류가 아니라, 예술가들은 멸종한 인류가 아니라 신인류야. 열정을 가진 신인류다. 그렇죠. 그렇게 확 바뀐 아우트로우가 굉장히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원에서 피타앱은 되게 비장미 넘치게 내가 지상의 마지막 남은 네안데르탈인이다라는 서사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마이노스는 그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간의 그 다툼에서 패배한 그런 장면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나열한 거죠. 저스티스는 이제 마지막 벌스에서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어.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멸의 존재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강하게 토로하고 있는. 근데 이제 2015년 이때가 아마 이제 피타입이 되게 올드스쿨 래퍼거든요. 힙합이라는 거대한 영역이 있는데 쇼미더머니가 나오고 나서부터 영토를 다 빼앗긴 어떤 그런 래퍼의 마음가짐이 좀 들어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던 피타입, 마이노스, 저스티스가 다 쇼미더머니의 출연 그 초창기 멤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예선도 나가고 뭐 심사위원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 어떤 본인의 심정 같은 것들을 네안데르탈에 기대어서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이제 뭐 제도라는 걸로 치환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현실과 연결시켜도 되지만 네. 그걸 벗어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이 현실의 진보 앞에 예술은 뭐냐, 현실의 어떤 그 시대의 변화 앞에 예술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